네, 반갑습니다. 네, 어젯밤에 여기 평창에는 흰눈이 많이 내렸어요. 한 10cm 정도 쌓였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흰눈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흰눈을 치다 보면 너무 하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흰눈을 이렇게 곁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우리가 눈이 오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눈이 왔었을 때 그 동심으로 돌아갔을 때 한번 옛날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눈을 치우고 또 눈을 바라보면서 어릴 적 일을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사주를 풀어쓰는 인생 이야기. 오늘은 제가 이 물질과 정신, 즉 제 사주를 보고 물질과 정신 어느 것을 추구하는 난가를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사주팔자, 사주팔자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요 글자 수를 빼서 12지지에다가 넣으려니까 글자가 없어서 요거는 제가 썼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갑신, 을미, 임진, 신축. 이게 이제 제 사주팔자고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세 세트에서 모두 있습니다. 12글자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물질과 정신을 추구하는다.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파악하는 그렇게 감명해보는 방법은 제가 이제 여기에 이게 을이 일간이 음일간, 즉 여기가 이렇게 음일간이고 여기가 여기가 양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음일간이.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이 을목은, 자, 여기에 이 12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개를 이렇게 12지지를 놓고 이것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많이 들여보셨죠? 자는 쥐띠, 축은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 닭띠, 개띠, 돼지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물질과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파악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 12지지가 뜻하는 계절, 즉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인묘진, 여기에 나오는 인묘진이 이 세 개가 봄에 해당되는 거예요. 봄을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사오미가 당연히 여름이죠. 여름. 신유술이 가을. 자, 신유술이 가을. 그 다음 해자축. 이렇게 읽어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서 해자축은 겨울이 된다. 겨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여기에 우리가 이 명리에서는 내가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의식주가 필요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일을 하는 거고 그 의식주를 보다 더 윤택하게 보다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뭐 지식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 쌓고 익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일반 뭐 공부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것, 기술, 즉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살아가는 행동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을 익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여기에 따라서 자연 계절도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그 열매를 저장을 하는 그러면서 다시 씨가 봄에 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한다는 거죠. 이것도 인생으로 말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아이로 태어나서 즉 인묘진 아이로 태어나서 한참 중장년기 청년기 청년 중장기를 거쳐서 장년기에 접어들고 해자축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일생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공부나 또 다른 어떤 자기만의 특기, 개발, 뭐 노력 같은 것 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거는 저의 대운을 써놓은 거예요. 대운이라는 것은 0세,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저의 대운을 찾는 법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운수가 음일간이기 때문에 이 대운수는 여기를 가지고 따른다 그랬죠. 연주. 연주의 연간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음이면은 역행을 하고 양일간이면은 순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역행과 순행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천간 10개의 천간에 보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이 순행이고 반대로 역행이라는 것은 뒤로 거꾸로 나가는 게 역행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진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운수를 찾는 것은 이 월지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월주에서 임진해 가지고 임진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임진으로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대운수 9대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9대운 해가지고 1970년 5월 5일 날 다시 10살이 된 해에 신묘라는 대운수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인,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을류, 갑신 이렇게 대운이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대운은 저한테만 특별히 주어지는 거예요. 각 개인한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행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반대로 역행이기 때문에 즉 음일간은 역행이기 때문에 반대로 거꾸로 나가는 거죠. 임부터 시작했으면 임신, 경기, 무정, 병을, 갑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역행하는 사주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신을 추구한다. 자, 그러면은 저는 물질을 추구하냐,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여기에 음일간이고 일간이 음이고 그 다음에 이 운수가 대운수가 역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자, 아까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묘술 이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 나온 이것을 우리가 사주에서 제가 그랬죠. 사주는 8글자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계절에 맞춰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발생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했었을 때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운이 들어왔었을 때 그걸 우리는 연운, 일운, 월운, 일운, 시운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운이 들어왔었을 때 나의 사주팔자를 뒤흔들어 놨을 때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합을 한다. 이 글자와 글자끼리 충을 한다. 그 다음에 형을 한다. 해를 한다. 파를 한다. 이러한 어떤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즉 연운이나 월운이나에 들어오는 변화에 의해서 나의 사주팔자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가장 그 강도가 센 것이 있겠죠. 여기서도 그 강도가 센 것이 바로 여기에 합이나 충이나 형이나 이런 것이 보다 더 강도가 세고 해나 파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즉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나 파는 사주팔자에서 그렇게 이 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합충형은 이 사주팔자에서 나의 생애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사주를 감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그러면 합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합을 살펴보겠습니다. 합은 천간의 합이 있고 지지의 합이 있습니다. 천간의 합, 천간이라는 것은 이 위에가 천간입니다. 이 천간의 합과 여기에 있는 이 지지의 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서도 합과 충과 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장간에서 이 지장간끼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천간의 합을 보는데 천간의 합은 바로 뭐냐면은 이 순서 갑 여기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갑 순서대로 을, 병, 정 이렇게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10개를 썼어요.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라고 그랬죠. 천간 10개를 썼는데 바로 합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갑과 기가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 이런 식으로 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 하면은 제 사주를 봤었을 때 저는 을이잖아요. 여기 을.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여기처럼 경이 들어왔을 때 여기 경이 있죠. 여기 경인 20대운에 20살 대운에 경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을과 경이 합을 이루어 가지고 을경합하면은 이 을이 뭐가 되냐면 경금이 되는 거예요. 경금. 금이 되는 거야. 을경합 금. 즉 금의 기운으로 바뀐다. 이 금의 기운으로 바뀐다. 즉 목의 기운에서 경을 만나 가지고 금의 기운으로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면은 여기가 목이었었던 것이 여기가 금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사주가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감명,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합이에요. 마찬가지로 병신, 여기는 화로 변하고 정임, 뭐 이런 식으로 무게, 이렇게 해서 합이 이루어지는 게 천간의 합이다. 그러면은 지지의 합은 어떤 합이냐? 이 천간의 합은 기운의 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내 사주팔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천간의 합보다는 지지의 합에 보다 더 의미를 두는데, 그럼 지지의 합은 어떤 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지의 합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봄, 여름 이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가 합을 이루어지는데, 이 합을 무슨 합이냐면은 방합이라고 그래요. 방합. 방합. 즉 방위를 나타내는 방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해자축이 북쪽이 되고, 여기가 임묘진이 동쪽이 되고, 여기가 이 신유술이 서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가 남방이 되는 거예요. 남쪽. 이와 같이 이렇게 세 개에서 이걸 갖다가 방향이 같은 합, 그래서 방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방합 있고, 그 다음에 또 합이 첫 번째, 지지의 합이 첫 번째가 방합이 있다 했어요. 자, 방합이 있고, 두 번째는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삼합은 어떤 것이 삼합이냐면은, 이 지지가 세 글자가 모이는 게 삼합입니다. 그래서 삼합은 뭐가 되냐면은, 자, 여기에 인. 자, 첫 번째 쓰겠습니다. 삼합을 쓰겠습니다. 그럼 삼합은 인, 오, 술이 하나 합쳐져서 삼합을 이루는 거예요. 인, 오, 술 어디 있어요? 인 여기 있죠? 인, 오 여기 있죠? 술. 이렇게 서로 삼각형이 되게끔 여기 술이네요. 인, 오, 술. 얘가 삼각형이 돼서 하나의 합을 이룬다. 그러면은 합을 이룬데 여기서도 기운이 어디가 가장 세냐? 어디가 세냐면 이 화가 오가 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네 글자가 바로 뭐냐면은 봄의 대표적인 글자는 묘예요, 묘. 여름의 대표적인 글자, 기운이 가장 글자는 오, 겨울은 자, 가을은 유가 가장 대표적인 기운이 강한 글자예요. 그래서 자오 묘유 해가지고 이 네 글자가 가장 기운이 강한 글자다. 그래서 인호술. 자, 두 번째 인호술 있고, 그 다음에 자 인호술 찾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묘미가 있어요. 해묘미.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해묘미. 그래서 여기서 해묘미 해가지고 이 묘가 가장 기운이 강하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사유축이 있어요. 사유축. 자, 사유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은 여기 신이 있죠. 신자진 해서 신자진. 이 네 개가 바로 삼합입니다. 이 네 개가 삼합. 그러면 이 삼합은 아까 합에서 을경합 금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의 기운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합에 썼을 때 인오술 얘는 어떠냐면 화국으로 변한다. 해묘미는 무슨 거냐면 목국, 즉 나무로 변한다. 사유축은 금국으로, 즉 금으로 변하고, 신자지는 수로 변한다. 여기에 음양 오행 중에서는 토가 빠지는 거예요. 이 토는 계절을 변화시키는, 계절과 계절 사이에 중간에 놓여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떤 물질로 이렇게 기운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여기에는 진술, 충미 이 네 글자는 여기에는 이 계절의 중간 환절기, 변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합을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방합과 삼합 주제, 물질을 추구하느냐 정신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요 두 가지만 먼저 알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합 즉 예를 들면 이 방합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방합을 한번 이쪽으로 해서 끌어서 쓰겠습니다.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자, 이처럼 임묘진, 목, 사오미, 화, 신유술, 금, 해자축, 수. 자, 이와 같은 기운으로 가놨을 때 요거는 방합이다. 즉 방합은 세력의 합이다. 그래서 세력의 합을 가진 사람들과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요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신을 추구한다. 여기 정신. 정신을 추구하고 이 방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즉,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사람을 봤었을 때 판단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우리가 봤었을 때 가장 이렇게 동네에서 살면서는 이렇게 같은 마을에 살면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의 직장이라는 사회를 다닐 때 보면은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돼요.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중시하는 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즉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개인 능력.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쉽게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한 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관계는 어느 것 같아요? 아까 방향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 방합이 바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갖고 있는 사람들을, 즉 방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이제 과연 어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인간관계를 중시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글자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거는 그 글자에 보면 지지의 글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지의 글자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이 있어요. 제가 시지에 신을 가지고 있고, 미를 가지고 있고, 진을 가지고 축이 있어요. 그러면 삼합이 이루어지려면 꼭 세 개의 글자가,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이런 글자가 이루어지면,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있어도 그 삼합이 아니라 삼의 반이니까 반합해가지고 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합해가지고 합을 이뤘다. 그 다음 또 이 천간과 지지에 있는 천간과 지장간에 있는 글자와도 이러한 어떤 반합 이런 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까는 천간의 합, 지지의 합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천간과 지장간에 있는 합을 이루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합은 명암이라고 하고 겉으로 들어오지 않는 지장간 속에서의 합 여기에 왜 을경합 있잖아요. 을경합 예를 들면 여기에 을과 경이 합이다. 을과 경이 합이다. 그러면 을경합은 지장간 속에 있다. 그래서 어두울 암자 써가지고 암합이라고 해요. 암합. 그 다음 천간과 지장간에 있는 합을 이뤘을 때는 암명합이라고 이런 식으로 합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많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관계의 방합을 중시하느냐, 개인 능력의 삼합을 중시하느냐 했는데 저는 여기 보면은 신이 있고 여기가 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먼저 신 여기에 자가 이 자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해 여기는 지금 여기 있죠. 40살 때 무자 즉 무자가 들어왔을 때 무자 이 자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저는 삼합을 이룬다. 신자진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삼합을 이룬다. 그래서 삼합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어떤 이 채워라 삼합의 그 의미는 무언가를 채워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충의 의미는 비워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채우라는 그런 변화의 암시를 주는데 그래서 삼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합은 없어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인묘 저기 축부터 보겠어요. 해자축 여기 하나 있지요. 여기 해자축에 들어와 물론 이제 뭐 이 운에서 한 글자가 들어오면 아까 뭐 반합도 된다고 했지만 이런 어떤 이 세 글자가 그럼 세 글자 두 글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파급 효과가 세 글자가 합쳤었을 때 더 기세가 세겠지요. 두 글자보다. 그래서 없다. 자 홀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임진의 진도 여기 혼자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인묘가 없는 거죠. 쉽게 그러면 인묘가 없고 미도 사오가 없어요. 사오가 없고 여기 신도 유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방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합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삼합을 이루어진 이 경우도 바로 어떤 이런 뭐 정신적인 것에 추구한다. 그래서 저는 물질보다 정신을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저의 사주를 보면은 과연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사주인가 아니면은 물질을 추구하는 사주. 저는 만약에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신을 추구하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글의 사주팔자가 무엇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토 같은 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정신을 추구하는 것은 이 겨울의 이 가을 이쪽에는 정신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해자축에서 신유술 이쪽은 정신을 추구하고 이쪽에는 약간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 즉 수기운이 정신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수기운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에 보면 임수도 있고 여기에 진중에도 수가 있어요. 진중에 개수. 그 다음에 이 신중에서도 임수가 있고 여기에 축중에서도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다.
이러면 사주를 종합해서 봤었을 때 물질보다는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제 사주하고는 이제 주머니는 비어도 말만큼은 꽉 찼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안고 가. 돈 자랑은 몰라도 얼굴 들고 걷는다. 뒤에서 뭐라 해도 나는 나다. 돈보다 명예가 남는 장사야. 오늘 한 말 내일도 똑같이 가야지. 한 푼 두 푼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해. 허리 펴고 웃는다. 이 맛에 사는 거지. 술 한 잔 못 사줘도 진심은 가득하다. 힘들면 내 어깨는 공짜로 내줄게. 돈 많은 친구보다 곁을 지키는 사람이 100번은 더 좋다. 알지 그 마음. 돈보다 명예가 남는 장사야. 눈치 보며 사느니 바보가 되련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양심이 제일이야. 내 편으로 서준다. 그래. 거울 속 나 자신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얼마나 들고 가려고 그래. 빈손으로 와서 깨끗하게 가는 거지. 돈보다 명예가 남는 장사야. 손에 좀 보면 어때? 마음이 편하면 한 칸 두 칸 올라가.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나는 나를 안다. 그게 제일 큰 부자야.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